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은 7차 당 대회 이후 첫 공개 행사에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수입병을 없애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동향, 부경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마침 석가탄신일이라서요. 먼저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석가탄신일은 별 의미가 없는 날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은 해놓고 있지만 사실상 60년대까지 다 종교를 다 처리해가지고 종교가 거의 제로 상태로 된 상태였는데 80년대 이후에 외부 세계와 좀 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를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의 사찰에 이렇게 승려도 배치하는 개념입니다. 네. 머리도 기르고요. 예. 사찰에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한 300여 명의 승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사찰이 있긴 있는데 형식적인 의미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북한 선박 5척, 네. 이 5척이 지난달 이제 자취를 감췄었는데요. 네. 대북 제재 이후에 자취를 감췄던 북한 선박 중의 일부인데 네. 이게 다시 좀 나타났나 봐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2270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원양 해운관리회사, 영어로 하면 OMM입니다. 이니셜이 OMM이 31척의 배를 갖고 있어요. 네.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2013년에 같은 경우에는 쿠바에서 사탕수수 가루 봉지 포대 밑에 미국이 부품, 미사일 부품을 이렇게 가려놓고 오다가 파나마에서 발각이 됐어요. 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 회사는 위험한 짓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회사에 소속된 배들은 유엔 회원국에 입항을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입항하면 그 배를 몰수해도 좋다, 압수해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사에 소속된 배들이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머린 트래픽이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선박에서 이걸 뭐를 켜야 되는 거예요. 자동 식별 장치. 그러니까 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보를 주는 그것을 켜야 전파를 돼요. 감지하는 그렇죠. 거죠. 그것을 예를 들면 GPS처럼 이런 건데 그걸 안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척의 행방이 묘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행방이 묘연한 그런 배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한 열흘 사이에 이 배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드러난 것이죠. 한반도 주변 인근에서. 해역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예. 서해나 네네. 이거 제주도 부근 해역으로 네네네.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배들이 어느 항구에서 출발해서 어느 항구로 가는 것인지는 그 동선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꺼져 있다가 켜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일본과 중국 영해에 있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 일본은 확실히 유엔 제재에 이렇게 동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목적지나 출발지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이 배들이 아마도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활동하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간헐적으로 중국 선박, 중국 물류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통로이긴 한데요. 이게 민간 사이트죠. 민간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선박뿐 아니라 사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선박을 갖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항적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 이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중국 내륙 지역에서 개최된 국제 무역 박람회 북한이 참가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박람회에서 북한이 참가했다 이런 소식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륙에서 이게 좀 규모가 큰 박람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안에서 열렸는데 아마도
그 북한이 지금 외화벌이에 지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예. 막 할당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광고의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북한이 참여하면 중국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예. 뭔가 이 그 조정이 있었을 텐데 예. 어떤 그 이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 당대회 어간에 뭐 핵실험 얘기도 있었고 이거 조용히 넘어갔고 그래서 뭐 시진핑이 축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그 국제 무역 박람회라는 것이 네, 중국 그 정부가 사실상 이제 주최하는 그런 박람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참여하는 예, 박람회라면서요? 우리나라도 참여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북 제재 여파로 네, 그 외화벌이 외화벌이가, 그 업체들이죠. 북한의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이제 큰 어려움에 접하면서 네.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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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이제 용인하에 네, 네, 북한 측이 참가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본다면은 네. 좀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 중국이 과거에 네. 중국이 이제 그 3차 핵실험 이후에도 2014년은 아주 그 전반 중반까지는 뭐 죄였거든요. 제재의 네. 고삐를 죄했는데 2014년 말에 가서 슬슬 풀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초반에는 김정은 길들이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김정은하고 좀 어떻게 잘 해보자.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급변했단 말이죠. 2014년 말부터. 그랬을 때 지금도 아마도 그 북한의 상황을 이제 당대회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정도 그 체제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할 만하니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핵을 좀 막자. 이걸 했을 때 핵 실험은 막았으니까 그 자신들의 그 의사대로 핵 실험은 자제를 했기 때문에 좀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네. 네. 사실 그 대북 제재 이후에 북중 무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통계로 뭐 정확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통계가요. 네. 거의 그 어떤 때는 원유 공급이 제로인 경우가 한 1년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뭐 목탄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도 석유가 필요한 나라인데 예. 제로인 경우에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데 이것만큼 북중 간의 어떤 무역 통계가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예. 1분기 통계에서는 뭐 아직 그 네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던 네네.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 그 대북 제재를 조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엇갈린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이 7차 노동당 대회 직후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네네. 지금 방금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이것을 두고 북중 관계가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서 그렇게 점치기도 하고 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그 신호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중국이 오히려 미중 간의 어떤 그 관계 그리고 미중 간의 지금 세력 경쟁이라든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중 간의 어떤 묘한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돌파하고 먼저 이니시티브를 잡기 위해서 그 평화 체제와 이 북핵 문제, 비핵화 이것을 같이 병행 추진하자 이런 이니셔티브를 던져서 네. 미국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중국이 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그 최룡해가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2인자로 네. 확고하게 복귀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최룡해가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중국의 김정은 특사로 그렇죠. 가기도 했고 과거에도 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이제 최룡해 행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 탑5 안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3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됐죠. 박봉주하고 최룡해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탑5 안에 들어갔다는 건 다시 중요한 포스트에 갔다는 안정적이다. 지위가 안정적이다 이런 것이고 그것이 또 거기 정치국 상무위원뿐만 아니라 정무국이라고 비서국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정무국이 신설됐잖아요. 거기에 부위원장입니다. 정무국이 정책의 집행 요것을 할 수 있는 김정일 시기에는 비서국이 굉장히 정치국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단 말이죠. 실질적인 결정을 많이 했던 그런 것인데 아마도 이번에 정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쪽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그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뭐 핵 문제, 외교 문제, 대남 문제 이런 거 경제 문제 할 수 있는 주요 포스트들이 다 사람들이 채워져 있거든요. 예. 거기에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도 갔다 왔고 예. 북중 관계 어떤 이것이 제일 최대 현안인 것을 봤을 때 예, 어떤 미션이 있다. 이 예. 사람한테 힘도 실어주고 책임도 지우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번에 당대회 이후에 이 그 주요 인물들의 배치를 봤을 때 그런 예. 판단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 북한 내부 얘기를 네네. 한번 해보죠. 김정은이 이 7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첫 그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네네. 공개 행사 네. 이 시찰에서 양복 차림으로 다시 그렇죠. 나타났어요. 네. 그 이전에는 현지 지도를 할 때는 이 이민복이나 아니면은 이 코트를 입고 나왔었던 네네. 것 같은데 그 7차 당대회 당시에도 이제 그렇죠. 양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줄무늬 양복에다가 이제 네네. 은빛 넥타이 하고 네네. 똑같은 차림으로 나왔고 이 네. 수행자들도 역시 양복을 입고 일제히 나왔어요. 네네. 그게 어떤 그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요거를 진짜 이거 그 김정은이 복장을 쉽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예.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통상적으로는 이제 김일성을 따라한다. 네. 김일성의 시대가 60년대가 북한의 최고 전성기였으니까 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경제 성장률도 10%고 예. 이상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네. 그다음에 김일성 따라하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주된 해석인데 저는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양복이라는 것이 좀 서구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예. 요것을 추구하기에는 이 북한의 어떤 지향점이 요거랑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리랑 공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라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대형 카드 섹션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양복으로 복장을 바꾼 것을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걸 해석하는 것이 지금 이런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외부와 개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좀 복잡한 바로 해석인데. 그 시찰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한 말이 수입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 이른바 그 자강력 제일주의, 네네. 자강력 제일주의를 이제 또 다시 언급한 걸로 지금 그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죠.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딱 정의를 하면 외세 혐오적 국수주의. 네. 예,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거의 다 그겁니다. 지금 자강력 제일주의가 신년사도 나왔고 당대에서도 나왔고 이것이 외부 사조, 외부의 어떤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기본 입장은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강력 제일주의, 우리 양복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런 외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역시 이게 대북 제재를 그 와중에서 네네.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네네네. 의지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네네.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뭐 이 당대회 이후에도 보면은 이게 사실 그 노동신문에도 이 천리마 운동이 아니라 이제 그 말리마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뭐 그런 예. 이제 앞으로도 이 노동력을 갖다 더 동원하려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예고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북한 그 내부 분위기도 좀 어떤지 네. 좀 앞으로 잘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 대회 이후 북한 노동당 대회와 북한의 동향 부영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